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다시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랑은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야.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혼보다 재혼율이 78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 재혼은 겉으로 보기엔 늦게 찾아온 인생의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결코 가볍지 않은 고민과 갈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아름다운 시작을 꿈꾸지만 그 길은 언제나 꽃길만은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단순한 설렘 이상으로 많은 걸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분석 황혼 재혼. 왜 어렵고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노년 심리 및 가족관계 전문가 신유경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60대 이상의 황혼 재혼 사례를 연구하고 상담해 왔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많은 시니어 부부들은 공통된 이유로 마음을 열었다가 놀랍도록 비슷한 이유로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먼저 왜 황혼 재혼이 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2023년 기준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재혼율은 15년 전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성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혼인신고 없이 동거 형태로 사는 사실혼 관계는 그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로움과 돌봄의 공백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 긴 시간을 홀로 보내는 시니어들에게 하루하루는 단지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정서적 단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재혼을 결심하고 나면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시니어 재혼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는 바로 재산입니다. 60대 이상은 대부분 퇴직연금, 임대 수익 혹은 상속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재산은 종종 자녀들의 관심과 맞물리며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많은 자녀들이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다시 결혼하면 그 사람에게 재산이 갈까봐 걱정된다. 이러한 심리는 부모의 노후 삶을 걱정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유산 상속을 둘러싼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혼인신고 없는 동반자 관계를 선택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이 자녀의 정서적 반감과 관계의 장벽.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연애나 결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남성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보호 본능과 동시에 감정적 배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여성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난다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부모도 자식과는 다른 독립된 인격체이며 남은 삶에서 정서적 반려를 찾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작정 자녀를 설득하려는 시도보다 진심을 나누는 시간과 태도입니다. 새 건강, 간병, 돌봄의 부담. 황혼 재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병에 걸렸을 때 상대방이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재혼 커플이 흔들립니다.
특히 여성은 자신이 간병인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건강도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책임과 희생을 짊어지는 일은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돌봄을 전제로 하기보다 정서적 교류에 집중한 비동거 동반자 관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경희 할머니의 선택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누구와 어떻게 늙어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단지 결혼이라는 제도로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이 함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황혼 재혼의 민낯. 황혼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실제 삶을 걸고 마주하는 진짜 현실입니다. 아래는 상담 현장에서 만난 세 분의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례 1. 의지하고 싶었던 재혼이 빚이 되어 돌아온 경우. 71세 이영순 가명 할머니는 정년 퇴직 후 혼자 살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만난 68세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늘 밝고 다정했고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덜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혼 6개월 뒤 남편이 말 못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말에 고민했지만 결국 거절했고 그 순간부터 남편은 냉담해졌습니다. 이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는 나를 이용할 줄 알았더라고요. 사례 2. 자녀 반대와 단절, 마음의 이혼. 경기도에 사는 67세 김말순 가명 할머니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친구 소개로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 마음이 잘 맞았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자 자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딸은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야 혼자 사시는데 왜 다시 남자와 얽히려 해요? 결국 김 할머니는 자녀와 사이가 멀어졌고 결혼은 했지만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을 얻었지만 자식과의 관계를 잃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례 3. 함께 살아보니 알게 된 생활의 차이. 전북에 사는 70세 박정자 가명 할머니는 재혼 후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살림 방식, 식습관, 생활 리듬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아침은 된장국, 저녁은 반주 한 잔이 일상이던 분이었어요. 전 우유랑 토스트가 일상인데 그 사소한 차이가 점점 싸움이 되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각자 따로 살기로 결정했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만나 차를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혼보다 나를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사랑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감정과 제도, 삶의 방식이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진짜 동반자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 모두 사랑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감정과 제도, 삶의 방식이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경희 할머니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대신 각자의 경제는 분리하고 법적 가족은 아니더라도 인생의 좋은 친구로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 근처 공원 산책을 하고 둘이 좋아하는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엔 따로 보내지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갑니다.
경희 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랑이란 꼭 결혼해야만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필요한 순간 곁에 있는 것. 그게 인생 황혼기의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날도 두 분은 같이 앉아 찻잔을 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만나서 참 고마워요. 재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 자녀 갈등, 건강의 부담, 사회적 시선, 심리적 공허함.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도 내가 지금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이유가 진심이라면 그때 비로소 재혼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혼인신고가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 관계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외로움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채운 다음 그 충만함으로 상대와 만나야 오래 갑니다. 결국 혼자 잘 사는 사람이 함께도 잘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도 지혜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콘텐츠가 누군가의 인생 이막에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황혼이 더욱 빛나길 지혜담이 함께하겠습니다.